자다가 그냥 아프셨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일이 있으신 도중에 아프셨던 건가요? 다양한 여성 질환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친구처럼 편안한 강남처병원 산부인과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와이메이트!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희 점점 더 사연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소낭종으로 벌써 두 번째 고통받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처음 난소낭종을 발견한 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체육 시간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오른쪽 아랫배가 정말 죽을 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급성 맹장염인 줄 알고 급히 응급실에 갔고 수술 전에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난소낭종이 꼬여서 복통을 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자연적으로 꼬인 게 풀려 수술은 하지 않고 피임약을 먹으며 추적 관찰만 하기로 했고 별 이상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최근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오른쪽 배가 뭉근한 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데자뷰 같은 상황에 산부인과에 갔더니 난소낭종이 다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수술을 하자는데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술적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 젊은 환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언제 갔더니 난소에 혹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난소에 혹이 없어졌다고 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난소의 기능성 종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난소에 혹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없어질 혹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혹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거든요. 뭐 수술이나 특별한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기능성 난소 종양과 실제로 없어지지 않는 종양성 그 난소 혹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고 다시 그 종양성 혹에서 난소의 암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기형종이나 자궁 내막증 같은 양성 난소 종양 이런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심 난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제 생리를 할 때 그 원심 난포 중에서 한 개가 성숙 난포가 되고 그때 그게 터지면서 난자가 배출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럴 때 성숙 난포가 커질 때가 뭐 관찰됐을 때도 난포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배란이 잘 안 되면서 그 난포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물이 찬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터지고 나서도 약간 출혈이 고이면서 피가 고인 것처럼 보이는 낭종으로 발견되기도 해요. 난포가 자라는 과정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한 2, 3cm 요렇게만 커지지만 더 이제 많이 좀 과하게 커진다던가 하면 사이즈가 크게는 막 6, 7cm, 8cm 이렇게 커질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커지면서 배란이 잘 되지는 않으니까 마치 안 없어지는 혹처럼 이렇게 설명을 듣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8cm, 9cm가 되더라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냥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라서 분명히 한 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난소에 혹이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큰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저희 쪽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 지금은 혹이 없고 난소가 정상입니다 하면 되게 황당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생리 주기에 따라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기능성 난소 낭종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의 기능성 난소 낭종, 난소의 물혹은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혹이니까. 보통은 뭐 1에서 3개월 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음 생리 끝나고 오라든지 3개월 정도 후에 보자든지 이렇게 특별한 조치 없이 경과 관찰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 사연에서 보면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봤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피임약이 치료 목적으로 먹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피임 목적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매달 배란을 하면서 난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면서 이게 헷갈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고 지금 생긴 혹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지 더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계속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까요? 다음에요. 기능성 난소 낭종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꼭 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초음파로 진단을 할 때 그 난소에 생기는 그 물혹이 진짜 기능성 난소 낭종인지 아니면은 진짜 없어지지 않을 실제로 뭐 치료를 요하는 그런 난소에 생기는 혹인지 그런 것들은 확실히 100%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를 두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가끔 그 기능성 난소 낭종들 중에서도 뭐 흔하지는 않지만 꼬이거나 아니면 파열되거나 해서 증상을 일으켜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꼬이는 경우. 꼬이는 경우는 이제 그 난소 쪽으로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급성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꼬였던 것들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이면서 통증이 이제 지속되면서 최후에는 난소가 썩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보면 급성 맹장염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갔다고 했잖아요. 보통은 왼쪽보다는 약간 오른쪽이 더 이렇게 꼬이거나 했을 때 증상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왼쪽은 S결장이라고 해서 장이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맹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아팠을 때는 일반적으로 맹장염을 생각해서 난소가 꼬인 건지 맹장염인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열의 위험성인데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성관계라든지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충격에 의해서 그 이제 물이 차 있던 그런 난소의 낭종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또 급성 통증을 유발하고 이제 출혈이 지속되면은 자칫하면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배가 아프다면은 꼭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난소의 혹이 꼬이거나 터지는 경우는 저희 산부인과에서 보는 몇 안 되는 응급 상황 중에 하나잖아요. 배에 아주 강한 압력이 간 후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오고 뭐 어지럽고 하는 증상이 발생한다든지 혹이 터져서 오는 시간? 언제? 이런 걸 제일 많이 보셨어요? 주로 크리스마스 이브 혹은 뭐 12월 31일 이럴 때 특별한 당직 날? 설 때 걱정하면서 잠에 들곤 하죠. 왜냐면은 특별한 그때 날이니까. 이제 뭐 성관계 후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난소 낭종이 터져가지고 배 안에 피가 차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남자친구 얼굴이 제일 난감한 얼굴이고 아, 여자분 터지보신 아. 분들은 굉장히 아파하시고 네, 저 뭐 남자친구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아주 미안해하는지 아닌지 아. 항상 관찰을 하는데 네네. 저는 태권도 선수 한 명 봤어요. 저는 그 복부에. 변비 심해가지고 힘 많이 줬냐고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도 힘을 많이 주는 일이 네네. 있으면 그 다음에 터질 수 있긴 하거든요. 난소 낭종에 아주 과한 충격이 갔을 때 그 혹이 터지면서 나오는 피가 뱃속에 차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강한 이제 압력이 가려면 보통의 경우 이제 저희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대부분 성관계 직후여서 네. 사실 저희가 좀 민망한 질문이긴 맞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새벽 시간에 응급실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는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자다가 그냥 아프셨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일이 있으신 도중에 아프셨던 건가요? 되게 이런 조심스럽게 거를 되게 물어보시구나. 그렇게 했고 성관계 중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직설적이시네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네. 그랬는데 만약에 관계 중에 갑자기 너무 아파졌어요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초음파를 보기도 전부터 어느 정도 맞다. 예상을 하잖아요. 아 터졌구나.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주로 이제 성관계나 뭐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일로 인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태권도 선수였는데 뭔가요? 배에 직접 발차기를 맞고 발차기를? 발차기를 아. 맞고 중학생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학생이 그럴 수 있겠네요, 하다가 진짜. 복부에 그 정도 그러니까 압력이 갔을 때 터지는 거니까 보통의 경우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성경험이 없는 환자분들이 배가 아플 그쵸. 때는 별로
터진 상황을 네, 의심하지를 볼 수는 없죠. 않잖아요. 네. 저희가 거의 다 성관계 중이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성관계 중은 기억에- 아니셨겠네요. 네네. 기억에 남습니다. 중학생이어가지고. 네. 네네. 피가 찼다고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생체 증후가 이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피가 계속 나는 것 같지 않고 하면 그냥 보존적 치료하면서 흡수될지 보는데요. 이게 피가 아주 많이 나서 생체 증후가 흔들릴 정도로 네. 나거나 통증이 너무 너무 심해서 심한데. 사실은 피가 장기나 다른 복벽에 닿으면 정말 아파요. 저도 사실 약간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아프면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유능하신 선생님께서 시선해주면 또 금방 그쵸. 괜찮아지니까 사실 음. 굉장히 간단한 복강경 수술로 이렇게 구멍 하나만 뱃속에- 뚫어서. 그럼요. 네. 표시 하나도 안 나게 그렇지. 배꼽에 흉터 하나도 남지 않게 네. 해서 안에 잘 씻어내고 해주면 또 괜찮아지니까 그렇죠? 배꼽에다 뚫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표시 이제- 하나도 안 나게.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배꼽에 한 여기 검지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배꼽의 모양이 대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개를 넣고 나중에 꼬매놔도 그 흉이 대부분 잘 안 보입니다. 가끔 배꼽이 더 예뻐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쁘게 만들어 드리죠. 네. 저희가. 네. 배꼽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정말 신경 많이 써요, 저희 안쪽으로 배꼽을. 쏙 말려 들어갈 수 있도록. 대부분 사라질 혹들이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꼬였다든지 아니면 파열됐다든지 그런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지는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